통해서 힐링하고 문화를 누리고 예술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이 Polscy plakaciści zostali docenieni nie tylko w Polsce, ale także w wielu innych krajach. Wystawa polskiego plakatu w Republice Korei jest doskonałą okazją do przybliżenia koreańskiej publiczności twórczości polskich grafików. 우연찮은 기회에 폴란드 포스터를 접하게 됐고 거기에 처음에 폴란드 포스터를 봤을 때 저는 어떤 이제 아름다운 여자를 볼 때 왜 좋아하냐고 말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어쩐지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그 표현 방법이 완전히 은유, 메타포라는 표현 방법인데 은유적인 그 표현 방법이 아주 독특했고 그것이 많이 와닿았어요. 회화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했고 여러분 이제 폴란드 포스터를 접하는 건 아마 처음일지도 몰라요. 저도 처음 접했듯이 저한테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다. 드가이 다큐멘터리 이야기에 드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평의 이암 캠퍼스에 폴란드 포스트 전시가 있다고 와봤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사회주의 선전 예술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상상하게 보면 약간 천편일률적이고 사실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이런 식의 패턴이 사회주의 선전 예술의 미술이죠, 해야죠. 근데 이제 이게 포스터가 프로파간다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의 예술이 저희 북한에서도 익숙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의 포스터란 게 어떤 미술가들을 동원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다른 패턴, 다른 어떤 양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암 캠퍼스를 지으신 그 오왕택 회장님이 폴란드를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어떤 가구상을 만났는데 그 가구상이 너 포스터에도 관심이 있냐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또 어떤 폴란드 포스터를 만났는데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대량으로 사들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암 캠퍼스에서 당분간 내년까지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폴란드 포스터 학파라고 특별한 개념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60년대의 작품은 특히 이제 영화 포스터 작품이 굉장히 세계적인 각광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영화 포스터랑 너무나 다르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영화 포스터들은 주로 스타 배우의 얼굴이나 그다음에 영화의 여러 장면들을 막 짜집기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폴란드 디자이너들은 자기네들이 주관적으로 영화를 해석해서 아주 은유적으로 그 영화의 핵심적인 장면을 포착해서 만든 디자인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로마의 원래 오리지널 포스터는 오드리 헵번 얼굴하고 남자 주인공이 그레고리 페인인데 그분 얼굴이 크게 나왔고 그다음에 웬만큼 장면이 그런 식으로 영화를 한 장면에서 이 영화 전체를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한 거고요. 1952년 작품인데 1950년대에는 미소 냉전이 엄청나게 기다렸거든요. 미국에서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100배 인력을 가진 수소폭탄이 실험에서 성공한 해예요. 그 해에 전쟁은 안 된다. 그리고 폴란드 국민들이나 폴란드인들은 전쟁의 피해를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단순 포스터를 만들었고 저 폭탄 안에 있는 이미지는 폴란드 너무나 각인된 이미지예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빌리 와일더 감독이 한 작품이고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이
무성 영화 시대 때 큰 스타였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한물간 배우가 됐어요. 근데 그 배우는 자기가 다시 스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망상에 막 시달리면서 어떤 시나리오 남자 작가를 막 괴롭히는데 그 모습을 하나의 장면으로 굉장히 그 괜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광기 어린 모습을 표현했고 머리를 메두사처럼 표현한 거예요. 한 장면만으로도 그 영화의 분위기를 완전하게 표현했죠. 그리고 이 작품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인데 지미 핸드릭스가 28살 나이에 1970년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컬트적인 지위에 올랐는데 이 발베마르 시비에리지라고 하는 이 디자이너는 초상으로 된 포스터를 굉장히 많이 찍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서구인들도 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포스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이 전기 기타의 소리 있잖아요. 그것을 이 코뿔머리 있죠. 그걸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옛날에 통제된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어떤 그 즐거움을 주려고 서커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어떤 행사인데 재미있게 또 폴란드 포스터의 서커스는 서커스 이벤트나 서커스 단을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서커스의 종목을 홍보해요. 그리고 이제 이 포스터에는 CYRK가 이제 서커스라는 뜻이고 그거 외에는 글자가 아무것도 없고 폴란드가 피에로라든지 말타기, 아크로빅 또는 맹수 길들이기 이런 종목을 이제 표현한 거고 이 반은 한마디로 폴란드 포스터 학파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이쪽에 이제 레전드 10개를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uorista kuuluu se polkan tahti, jalkani pohtii kutti. Ievan äiti se tyttönsä vahti, vaan kyllähän Ieva se juhlutti. Sillä eivätkö silloin kiellot haittaa, kun lyö tanssimme laidasta. 폴란드 포스터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폴란드 포스터를 어떻게 좀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폴란드 포스터의 대표적인 경향을 10가지로 나눠봤어요. 대표적으로 은유하고 암시한다. 아까 왜 폴체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숨겨서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숨겨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유와 암시라고 하는 코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폴란드 포스터 학파가 50년대, 60년대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통제와 억압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폴란드 포스터가 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왜 북한 포스터 같은 거 그런 거로 이제 다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화적 해빙기를 맞으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통제를 안 하고 그런 해빙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굉장히 재밌게 표현해요. 그전에는 항상 막 노동자 농민 막 불끈지고 이런 거였는데 약간 풀어진 사람들 그런 유머 감각이 있는 포스터. 그다음에 여기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겨서 표현한다는 그런 종류의 포스터들이어서 이렇게 삐지가 왜 심리학에서 이렇게 테스트할 때 로르샹 테스트라고 이런 걸 보여주면서 당신은 이것 보고 뭐가 연상되세요? 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저는 천사 같아요. 어떤 사람 악마 같아요. 저는 뱀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디자이너는 열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이 관객이 내가 주관적으로 이걸 해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은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렇게 약간 모호한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더 폴란드 포스터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마 이런 종류의 포스터들. 거울을 보고 있는 남자가 평범한 시민인데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장교가 되는 거죠. 자, 그런 포스터들이 지금 3번 쪽에 있고요. 사람들 얼굴에 관심이 많아요. 얼굴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포스터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서 영화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마녀 같은 영화는 이제 마녀에 관련된 영화이기도 하고 저기 밑에 있는 저분은 굉장히 슬퍼 보이잖아요. 위에 네 번째 오른쪽 끝에 있는 저 작품은 북한 영화예요. 1952년도에 전쟁 시기에 북한이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용으로 만든 소년 빨치산이라는 영화인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거를 수입하면서 포스터는 완전히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굉장히 서정적으로 디자인을 했죠.
목판화로 했기 때문에 약간 캐터폴 비치 같은 느낌이 나면서 그 영화 속에 그런 프로파간다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영화보다도 훨씬 더 예술성이 있는 그런 포스터로 디자인됐고요. 그래서 여기는 얼굴에 이제 주목을 한 거고요. 폴란드 포스터파들은 대개 화가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림을 많이 표현하고, 그 다음에 레터링을 기존에 있는 활자, 뭐 로만체, 뭐 이런 쌍세리 부채 이런 활자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디자인을 했거든요. 이거는 글자 자체가 영화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영화의 소재를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색채를 여기 있는 작품들은 한 서너 가지밖에 안 써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죠. 단순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석하는데 에너지를 별로 안 쓰거든요.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색과 흰색과 붉은색을 쓴다든지 해서 사람들 눈에 싹 들어오게 하죠. 이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같은 이 영화는 그 주인공이 베네치아에서 성공한 흑인 무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 인종차별을 당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강조하고자 얼굴하고 손만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옷하고 배경은 전부 흰색으로 표현해서 인종성을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작품도 굉장히 훌륭한데 이거는 아마 폴란드에 그런 협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우슈비츠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홀로코스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억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카테고리인데 폴란드 굉장히 그 그림이 많은데 이 앙리 마티스라는 프랑스 화가가 나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손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어서 색종이를 오려가지고 표현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들은 전부 종이를 오려서 색을 칠한 다음에 오려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회화적인 작품과 다르게 그러니까 인체를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임과 관련된 영화인데 마임 아티스트들은 이 말을 안 하는 대신 이 신체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거를 페이퍼 컷아웃 기법으로 굉장히 적절하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이 폴란드 포스터파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영국의 조각가 헨리 무어 전시회 포스터예요. 1950년대 헨리 무어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아방가르드 아티스트였어요. 이 헨리 토마샤프스키라는 디자이너도 나도 그렇게 아방가르드하게 포스터를 디자인할 수 있어. 굉장히 가지고 그림이 많은데 회화적인 것이었는데 폴란드 포스터의 특징이거든요. 미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여기 안나 까레니나라는 안나 까레니나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도 만들었고 미국도 만들었고 영국도 만들었고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미국의 소설이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 뭐가 포스터에 나오냐면은 그 영화 속에서 이 안나 까레니나가 불륜을 저지르는 백작이 있거든요. 그 백작과의 사랑을 그리는데 그게 슬픈 거예요. 왜냐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얼굴이 그 사람 주인공의 얼굴이 슬퍼 보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사랑을 할 것이라는 그런 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포스터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이 작품들은 사진을 많이 쓴 작품들이에요. 근데 사진을 쓰더라도 외국 영화처럼 그냥 사진을 쓰는 게 아니라 사진에다가 회화적인 터치를 가하죠. 사진하고 회화랑 같이 놓인다든지 사진의 어떤 필터 효과, 옛날 포토샵 없을 때 이런 걸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활자와 사진을 같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켄터키 이야기라는 작품인데 이 영화의 몇몇 장면들을 편집을 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미국 서부 영화거든요. 그 서부 영화라는 장르를 알리려고 카우보이 모자와 옷과 권총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그려 넣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폴란드 포스터파가 아니라 그 이후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그림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게 많아졌고 영화 배우도 나와요. 프랑스 유명한 스타 장가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미국 영화 중에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한 미드나잇 카우보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이제 시골에서 사는 어떤 몸이 굉장히 좋은 섹시한 남자가 그거 하나 믿고 뉴욕에 와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돈 많은 여자를 꼬시는 밖에 없었어요. 얼굴에 묻는 게 없고 아주 도톰한 빨간색 입술만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영화를 진짜 이렇게 단순하게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폴란드 포스터 학과라는 그런 영향을 발표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폴란드 포스터 학과가 가장 대표적인 영향을 뽑았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시작되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불법 검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이제 검거해가지고 수용소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려난 다음에 왜 영화 속에서 보면 유대인을 몰래 숨겨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상황이 있을 때 폴란드의 의인이라는 칭호까지 받았던 분인데 디자인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이제 여기 이분인데 헨리 토마샤프스키. 폴란드 분들 이름이 어렵습니다. 헨리 토마샤프스키는 1948년에 폴란드 영화사로부터 그러니까 포스터를 디자인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근데 당시 1940년대 후반에 디자이너들은 영화 포스터를 좀 산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뻔하잖아요. 스타 얼굴이 나오고 영화의 특정 장면이 나오면 별로 창의성도 필요 없는 분야인데 내가 그걸 의뢰를 받았다고 나를 조롱하느냐?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버리고 굉장히 은유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폴란드 포스터 마지막으로 발데마르 시비에리지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 폴란드 포스터를 공부하면서 이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지미 핸드릭스 포스터를 이분이 한 거예요. 이거는 초창기 작품이고 지미 핸드릭스는 완전히 다르죠. 이분은 1970년대부터 초상에만 관심을 갖고 초상 포스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초상 포스터만 1000점이 넘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미국의 아티스트 시리즈가 있고 폴란드의 정계 인물들 시리즈가 있고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마지막 초상 작품을 완성했대요. 그리고 밑에 바라보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공이 어느 날 다쳐가지고 깨어났는데 기억상실증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왜 과거에 무슨 행적을 했지 조사하다 보니까 중혼자라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계속 한 거예요. 여러 번. 그래서 그거를 자국이라는 기스죠. 입술 모양이 다 달라요. 그걸로 아주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모습도 있고 모자가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마지막 5번째 단계인 후아디스와 곰무카 시대의 해빙기. 그러니까 스탈린이 1953년에 죽었거든요. 53년에 죽고 고무카라는 분이 스탈린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민족주의자. 민족주의자는 이제 우파로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감옥까지 갔던 분이죠. 그 사람이 다시 정치적으로 복권이 되고 서기장이 되면서 두꺼운 얼음이 스탈린주의 두꺼운 얼음이 녹는다. 그래서 이제 해빙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자유롭고 상상력이 넘치고 환상적이고 유머러스한 포스터들이 그때 비로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역사적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포스터가 자 이상으로 모든 전시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주의는요, 예술이나 아니면 영화, 미술, 음악 등을 선전도구로 엄청나게 잘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근데 선전예술의 단점은요, 국가가 지시한 주제를 표현하다 보니까 작가마다 다원성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 폴란드의 포스터 작품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현대 디자인과도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을 들 정도로 작가마다 다원성을 갖고 있어요. 다양성이라는 게 결국 예술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시에 오시면요 작가별로 어떻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같은 영화인데도 왜 서구의
포스터와 이 폴란드의 영화 포스터가 다르게 표현되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재밌게 전시를 구경할 수가 있어요. Nuoporista kuuluu se polkan tahti, jalkani kohti kukkutti. Ievan äiti se tyttö se vahti.